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 뉴스는 925억 긴급 발주로 원전 중소기업을 해갈시키고 체력을 키워서 수출 대국으로 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25년도까지 조단위 발주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 목표인 원전 10기 수출을 2030년 안에 달성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한울 3호기와 4호기 건설에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품을 발주를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서 고사 직전에 놓여있는 중소기업들을 좀 어느 정도 타개를 해 나가겠다라고 좀 되어 있고요. 올해 925억 원 규모인데 그 중에서 일단 기자재에 필요한 금액이 805억 원, 그리고 설계 분야에 120억을 조기 집행을 합니다. 그 이후에 총 1조 원 이상의 일감을 2025년도까지 추가 공급을 하고요.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반영 절차 등을 거친 뒤에 신한울 3호기, 4호기도 건설 재개할 계획인데요. 건설이 본격화되면 협력업체에 발주될 일감만 6조 3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우선 정책 자금과 기술 보증, 협력업체 융자를 통해서 올해에만 3,800억을 원전업계에 공급을 하고요. 수력 원자력 중심으로 2천억대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투자형 지원도 현행 120억에서 300억까지 거의 100% 수준으로 넘게 대폭 늘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3조 원대의 R&D 지원도 추진이 되고요. 올해 원전과 관련해서 시급한 분야에 6,700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올해 말까지 원전 사업 가치 사슬을 분석해서 핵심 기자재 국산화와 해외 수요에 맞춘 제품을 만들기 위한 R&D에 2025년도까지 3조 원 이상을 투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과 원전에서 청정 에너지원인 수소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도 별도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상용화하는데 2028년도까지 3,992억 원 집중 투자를 하고요. 원전에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를 2024년도까지 좀 벌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를 안고 가려고 하는 정부의 입장에 포커스가 좀 취해지는 면들도 보입니다. 자, 조만간 원전 사업자 선정 예고를 한 체코와 폴란드 등을 수출 지원을 위한 종합 지원책을 내놓고 정부 고위급 관계자가 직접 세일즈로 나선다고 합니다. 국가별 노형, 기자재, 운영, 서비스 등 수출 방식도 다각할 예정이고요. 5월 한미 동맹에서 원전 동맹에 대한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원전 수출 재개가 좀 의지가 담겨 있는 현 정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공식 석상에 또 원전주를 또 방문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횡보를 좀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좀 강력하게 원전에 좀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4년간 3조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원전주들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들이 오늘 일부 날라갔습니다. 특히 오르빅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시기가 좋지 않았다.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횡보장이었었다고 하면 자금을 일부분 조금 정리해서 좋은 종목을 발굴했으니까 투자를 하고 이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물려있는 종목이 탈출을 하기도 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락장이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없었고 그래서 좋은 종목을 알고도 투자를 못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르빅텍이었고 오르빅텍도 엄청나게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현재 이 20몇 프로가 되는 상승분은 아마 다 수익으로 전환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 보고 단타 아닌 이상 없을 거라 보고 그래도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정말 뉴스를 체킹을 하고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가 종목들을 좀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제가 몰랐었던 종목이고 뉴스에도 나오지 않은 종목인데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가 연결을 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컨텐츠적으로 좀 잘 해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앞으로도 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는 이제 관련된 또 종목들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올라갔겠지만은 또 언제 우리가 또 매수를 할 수 있을지 좀 추이를 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일봉입니다. 자, 16,000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이제 반등이 좀 나와서 5.3%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 건 유상증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가 2월 달쯤에 이제 청약이 진행했었는데 그 이후에 4개월이 지난 현재 그리고 바로 엊그제였죠. 요 날이 이제 공모가 네, 딱 유상증자가였습니다. 16,000원이.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유상증자를 받았던 분들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크게 유불리가 없다라는 점이고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바닥에 거의 근접해 있다. 그래서 아직 뭐 늦진 않았다. 원전주 가장 대표적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하기엔 늦은 감은 없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 투자하더라도 수익은 꽤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10조 정도 넘는 회사이고요.
자, 기간의 매수세가 좀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고, 근데 그렇게 강하다라고 좀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네, 그래도 이쪽 외국인 쪽보다는 강하죠. 외국인 쪽보다는 좀 강하다는 건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외국인은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기간은 조금 약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앞으로의 실적보다는 이제 얼마만큼 빠르게 신한 3호, 4호기가 가동이 될지, 그리고 소형 원전 모듈은 또 언제 될지, 그리고 이쪽 원전이 아닌 수소 부분들에서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그 전력 기본 수급 계획을 빠르게 정립을 해가지고 나왔을 때 원전과 수소 관련된 회사가 딱 알맞는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잘 가지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전 기술, 오늘 1% 정도 상승한 채 마감을 했는데, 네, 여기도 상승분을 좀 반납한 채로 좀 끝났다 좀 볼 수 있겠고, 주봉상으로는 바닥을 완벽하게 깼다라는 거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다뤄드렸었고, 월봉상으로도 마찬가지로, 네, 사실은 이제 오늘 기준에서 더 떨어질 수 있었던 것을 이제 원전에 대한 얘기들로 사실 좀 이 하락폭을 좀 막은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당분간은 또 얘기가 없을 예정이라서 또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기간은 좀 매도를 좀 세게 중간에 하긴 했지만은 앞으로의 그 방향성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한전기술 대주주 대량 매도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한국전력이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면서 매도하려고 하면서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한국전력 할 때 드렸었고요. 한전 KPS가 이제 원전에 대한 이제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벤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했고, 아무래도 좀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봐서는 좀 시장에 관심이 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향후 좀 지나다 보면 모멘텀 생길 거라고 좀 봅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성과급 반납으로 사실 지금 뭐 원전보다는 이 얘기도 훨씬 더 강하긴 한데, 네, 그래서 일단 기간에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외국인도 이제 약보합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 네, 또 금방 또 매수세로 전환될 수 있을 만한 것 같고, 실적이 좀 개선돼서 잘 나와야지만 그 이후에 사업들이 좀 괜찮을 것 같고, 여기 말씀드렸지만 배당도 어느 정도 주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쭉 그냥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한전을 갖고 있어가지고 여기도 매도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네, 또 그런 식으로 보면 좀 위험하긴 하네요. 자, 한미 그 동맹으로 왔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공동 수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쪽하고 좀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GE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항공회사죠. 그래서 여기 가스터빈 이제 재생 정비 기술도 같이 갖고 있다고 하니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KPS까지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르비텍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좀 많이 떨어졌네요. 원래는 한 23%, 25% 정도까지 봤었는데 상한가도 찍긴 찍었습니다. 상한가도 찍긴 찍었고 15%. 근데 이제 상황상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이 구간들보다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매수를 했더라도 이 상한가를 찍었더라도 아마 수익권이신 분들은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아쉽다라는 거. 그래서 그전에는 언제부터 추천드렸는지 까먹었지만 아마 요때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오르비텍을 추천드린 이후에 뭐 정확하게 이제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요때도 한번, 네, 전에 추천드렸던 거 확실하게 기억이 나고, 네, 그 이후에 좀 주가가 좀 떨어져서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누구도 그 시기에는 이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매수하셨다면, 네, 큰 수익을 버셨을 거라고 좀 보고, 네, 축하드립니다. 자,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우선 아직까지도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먹을 만한 자리는 많이 남아 있다. 그래도 이제 일봉상으로는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시의를 두고 봐야 되고, 여기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개의 좀 오래된 거에 대한 원전 해체를 하는 사업을 해도 돈이 되고, 또 지금처럼 신한울 3호기, 4호기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수혜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모멘텀을 다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최근에 이제 하락장 속에서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은 매도들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많이 좀 다운이 됐지만은, 네, 근데 오늘은 또 이제 외국인이 또 가격 올리면서 또 판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관련주 기대감으로 이제 다시 한번 좀 상승이 좀 몰릴 예정이다. 그래서 거기에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우진이고요. 이제 우진 산업에서 이제 이 원전 산업을 같이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좀 급등했었던 자리들이 그런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뭐 우진 산업을 이렇게 조사하다가 우진이라는 기업을 그냥 한번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좀 모르겠다 하고 추천드렸었는데, 오히려 그 종목이 막 날아가면서 두산중공업하고 예전에, 그래서 굉장한 주가를 상승을 일으켰던 종목이다. 원전 쪽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쪽에서도 같이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다른 주로도. 그래서 같은 이제 계열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원전주로서 많이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니까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 또 좀 약한 종목인 건 맞다 보니까 또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또 10,000원을 뭐 쉽사리 또 깨고 내려오기도 하고, 또 강하게
쳐 올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현명한 판단 그리고 빠른 데이 트레이딩 이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본인은 이제 그런 거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